오늘 낭독할 책은 리스타트, 야놀자 창업자 이수진의 경영일기입니다. 이수진, 야놀자 창업자. 2005년 야놀자를 창업했다. 2015년 창립 10주년 때 0부터 모든 걸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리스타트 선포식을 하며 창업 이후부터 구성원들에게 공개하며 쓴 경영일기로 리스타트로 출간하였다. 리스타트 선포 이후 야놀자는 국내 여가 및 여행시장에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고,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호텔 운영 솔루션을 180여 개 국가에 서비스 제공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 중이다. 2023년 현재 그는 19년차 창업자이자 경영자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개선을 실행 중이다. 이 책은 크게 1장부터 4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장은 다시 리스타트, 2장은 ready, 3장은 그냥 스타트, 3장 스타트, 4장 리스타트 부분입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요, 제목에 해당되는 내용, 리스타트 부분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2015년 창업 11년차 마인드셋. 빠르게 변화해야 하니 단단히 마음먹자. 연말도 훌렁 지나쳐갔다. 그러면 새해라고 사장의 글이 있을 법한데 그것도 없다. 사장의 업무 일지가 그동안 연말이나 새해에는 꼬박꼬박 있었다. 왜 아무런 메시지가 없었던 것일까? 게을러서, 쓰기 싫어서, 할 말이 없어서. 다 해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으로는 글을 썼다가 지웠다가를 수도 없이 반복했다. 과연 무엇을 전달해야 할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냥 평소처럼 그렇게 내 마음의 것 중에 뭔가 지지직하고 감지되는 것을 중얼거리면 참 좋을 텐데, 결국 글을 장문으로 쓴 건 단문으로 쓰건 확인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왜일까? 아직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다. 야놀자 회사의 변화도, 우리의 근무 환경도,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도 아마도 익숙한 사람이 있으면 비정상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직 야놀자를 잘 모르는 사원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야놀자는 9년을 넘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행해왔다. 그런데 바꾸려고 하고 바뀌자고 하고 실제 여태 해왔던 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무엇인가를 행하려 하는 중이다. 그렇게 급속도로 바뀌는 와중인지라 많은 사원이 나에게 답을 얻고자 한다. 리더라고 과연 그 답을 제시할 수 있을까? 유선 전화기로 친구와 통화를 장시간 하고 있을 때 전화요금 많이 나온다고 성화했던 어른들. 삐삐를 차고 다닐 때 공중전화 부스에서 길게 줄을 서 있던 사람들. 주먹 반만한 폴더형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며 당당하게 이리저리 친구들에게 전화하던 사람들. 이제는 음성보다는 SNS와 모바일 메시지 등으로 전달되는 것이 편한 시절이다. 이 다음 시대는 무엇이 될까? 우리는 불과 20년도 안 되는 세월에 일어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인터넷이라는 것에 의존하며 살아온 기업이었다가 이제는 모바일이라는 것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기업이 됐다. 그런데 그 리더는 당장 무엇인가의 문제가 걱정이 아니라 앞으로 3년 혹은 5년 뒤 변할 환경이 무엇인지 감히 말할 수 없고 어찌 변화해야 하는지 알 수 없기에 걱정이고 그 심각성이 크다. 다들 지난 10년 동안 야놀자가 매년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대단하다고 한다. 어떻게 모텔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이리도 성장을 이룩했느냐고 한다. 그런데 그건 결국 과거 아닌가? 지금은 단 1년이라는 시간도 걱정되는 시점에 서 있으니 과거의 10년을 가지고 왕년에 내가 말이야 하는 꼴이 되지 않게 결국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그것을 얼마나 찾았는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많은 것에 대해 방향성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거라고 막연히 최면만을 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띌 때는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는 무조건 잘 될 거야. 우리는 무조건 성장할 거야. 하지만 결국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게 요즘 나에게는 가장 큰 숙제이다. 질질 시간을 끄는 동안 생긴 우리의 현실은 실상 현 사회에서 경쟁력이 없다는 지배적인 인식이 밑바닥에 깔려있지는 않은가? 기존에 잘 만들어왔던 야놀자의 선점적 브랜드라는 것 하나 정도다. 그 선점적 브랜드가 무너지면 남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서비스를 비교해도 객관적으로 10년 가까이 운영해온 우리 회사보다 신규 론칭 회사의 신뢰도가 높은 수준이고 가볍고 빠르다. 설령 우리보다 더 높지 않더라도
우리의 것과 뭐가 다르다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누구를 탓하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직시해야 하는 현실 아닌가? 새해가 돼 이것저것 각 부서에 요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성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1등이라는 과거의 것에 사로잡혀 방향성보다는 팀 간, 개인 간 이기적 수단을 찾고자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과연 우리는 1등으로서의 가치를 실현하는지, 고객 만족을 시키는지, 우리가 가는 길이 3년, 5년, 10년 후에도 유지될 수 있는지 등을 좀 고민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마음이 허하다. 최선의 의미를 회사는 잘 모르는 듯하다. 우리 보고 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회사는 현실을 알까? 정확한 관점에서 보자면 진정 회사는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어찌됐든 누구나 다 알기에 허하지 않다. 최선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이어야 한다. 최선의 의미는 회사가 아니라 고객이 판단해준다. 현실은 1년 뒤엔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가 또 변하지 않으면 분해된다는 것이다. 물론 야놀자는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증거는 나도 있지만 적어도 임대표, 구이사, 배이사, 각 계열사의 임직원들, 그 이전에 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는 각 구성원의 노고에 묻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망하지 않는 것에 만족할 우리는 아니지 않은가? 성장하는 삶, 그래서 성취하고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야놀자를 보면 더 이상 누구도 파닥파닥 뛰는 서비스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파닥파닥 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조직은 덩치가 커서 그런지 파닥파닥 뛰지 못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현재의 상용화된 서비스의 것들보다 한두 발짝 늦게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다는 것이 한계인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는 변화를 즐기는 도구가 아니라 고통으로 받아들여 두려워한다는 의미일 수 있다. 우리는 2014년 수없이 많은 변화 속에서 스트레스와 고통을 인내해왔다. 그런데 그것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절실하게 느껴야 하지 않겠는가? 그냥 고통이고 인내만 있다면 그것이 왜 필요했겠는가? 나는 감히 말한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남아있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것을 궁금해야 하고 그 궁금증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정확한 살 길을 찾는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궁금해도 질문해야 하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답을 찾기보다는 숨죽인다. 문제를 이해한다고 하면서 서로의 이해보다는 현실과 타협하려 한다. 그리고 결국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면서 효율적 생산을 이야기한다. 어떻게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고 허용치의 기준점이 없으면서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까? 이제 리스타트의 시점이 겨우 한 달 반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모든 것이 좋았던 시절은 갔다. 내가 편안하고자 할 때 고객이 불편한 것이고 고객이 불편해지면 결국 나조차도 불편해진 꼴이 돼 가고 있다는 길을 완성하지 못한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느냐 묻고 싶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기업의 자리가 아니다. 죽도록 노력해도 될까 한 기업이다. 그런데 아주 조금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정말 최선이라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 누구를 원망해서 이런 글을 쓰는 것도 우리를 믿지 못해서 이런 글을 쓰는 것도 아니다.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 우리에게는 그만큼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는 그만큼 여태 변화라는 것을 즐기지 못하며 변화는 온통 고통이었다고 말하는 조직이다. 하지만 세상은 온통 변화 속에서 있고 그 세상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기업은 그 변화를 주도적으로 즐기며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만 달리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달리기 시작했고 늦게 달리는 스타트업들은 우리보다 가볍고 신기한 서비스로 우리의 무거움을 앞서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지금 시기를 절실한 시기로 봐야 한다. 더 늦으면 굴뚝 기업으로서만 만족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제는 절실할 만큼 변화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변화를 즐기고 그 즐김은 앞으로의 성취와 미래에 스스로의 즐거운 모습이 되길 바란다. 남들은 나보고 이성적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난 적어도 미친 사람이 좋다. 난 진정 즐기며 변화를 선도하는 미친 사람이 성공하는 현실을 간절히 바란다. 또한 결코 이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초자극적이고 초긍정적인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신경세포의 활동이 있길 빈다. 우리는 변화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걸 모두가 알 것이다. 남들과의 비교 우위보다 더 강력한 것은 비교할 수 없긴 하는 것이다. 비교를 당하지 않는 것이다. 비교 대상이 없는 것이다. 우리 브랜드는 수많은 기업보다 비교 하위에 있고 우리는 비교라는 것을 불편해한다. 내가 요즘 느끼는 것은 시장에서 사장인 나조차도 비교당하고 있고 야놀자의 크기나 미래만큼 비교의 순위에 접목되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서로 간의 비교 경쟁이 아닌가 싶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가 빛나지 못하면 끝까지 비교만 당하다가 죽는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적어도 야놀자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는 않다. 우리 스스로가 야놀자인데 우리 스스로가 욕하고 무시하고 깔보면서 스스로 빛을 포기하는데 누가 그런 자를 빛난다고 할 것인가? 세상에 어떤 변화가 올지 리더인 나도 정확히 모른다. 그런데 리더는 방향성을 정해야 한다. 이제는 그 방향성을 나 혼자가 아니라 야놀자인들과 함께해야 할 시기가 됐다. 그것을 인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장문으로 남긴다. 우리는 이제 한 개인의 방향성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는 중이다. 그리고 많은 생각과 다양한 경험을 모이게 해 불량품 제조가 아니라 한 개를 만들더라도 명품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수없이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왜 이러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고 해 다시 글을 남긴다. 남들에게 인식되기 위한 노력보다는 스스로에게 칭찬할 수 있는 노력을 해라. 나를 위해 마음을 갖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마음을 가지고 내가 편하게 남이 불편하면 결국 우리 모두 불편해진다는 진리를 알아라. 변화는 고통스럽고 인내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선도하고 즐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마음가짐부터 변화시켜라. 누가 뭐라 해도 스스로가 남이 될 수 없으니 스스로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라는 공동의 곳에서 협업적 존재가 아니라 목구멍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남의 말을 많이 듣는 것은 그만큼 스스로에게 자신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가 지금의 모습에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 야놀자의 리스타트가 얼마 남지 않았다. 더욱 빠르게 변화해야 하기에 단단히 마음먹고 단단히 준비해라. 인정받고 못 받고 지금 그것이 중요하다 할 수는 없으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오직 스스로의 책임이라는 것. 인정받는 것도 오직 스스로의 몫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즐기고 선도하자. 그 말은 나에게도 야놀자인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이다. 2015년 1월 12일 7시 54분. 네, 저는 이 야놀자 창업자 이수진 대표의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스티브 잡스와 살짝 오버랩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열정, 정열, 그야말로 될 때까지 되라. 어떤 진취적인 표본이잖아요. 제가 이 이수진 대표님을 실제 만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저 또한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 더욱 되는 것 같고 굉장히 몰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낭독을 할 때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서서히 낭독을 하면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수진님의 그 감정이 저에게로 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리스타트. 오늘은 야놀자 창업자 이수진의 경영일기 리스타트의 일부를 낭독을 해보았습니다.